안녕하십니까 탭스의 신의 김태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가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탭스를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탭스 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한다는 거가 이제 너는 뭔데 이런 소리를 하냐 뭐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탭스 관리위원회를 싫어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그걸 너무나 모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가지고 제 그 영상을 찍을 때도 이제 탭관이 되게 뭐 별로다 뭐 어쩌다 저렇게 나쁘다 이게 일하면은 뭐 탭스 시험이 별로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은 굉장한 숫자의 추천이 바뀌고 이제 저도 볼 때마다 굉장히 행복합니다만은 뭐 사실을 말해야 되는 것도 사실을 말해야 되니까 이제 또 이게 뭔가 욕먹을 각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이쪽에 있는 거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저번에 탭스 20주년에 제 초청을 받아서 거기 갔었을 때 이제 사람들의 세미나라던가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제가 받았던 이제 초록집입니다. 그래서 이 초록집을 보게 되면 이게 초록집인데요. 이 초록집을 보게 되면은 이제 탭스 이 시험 하나를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초록만 담겨 있어요. 이제 앱스트랙트만 달려 있는 것들이 이제 81개. 그러니까 이제 80 한마디로 바꿔 말하면 81개의 연구가 이제 저 때부터 저까지 이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19년부터 22년인데 요새 들어 좀 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제 탭스가 조금 많이 이제 서서히 죽어가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되살릴까 해가지고 탭스 관리위원회나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연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점수가 바뀌는 것들 환산표라던가 이런 게 바뀌는 것들도 다 그런 연구를 기초로 하여서 바뀌게 됩니다. 그냥 바꿔달라고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뭐 그쪽에서 샘플을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점수를 이렇게 맞춰본 결과 이 정도 점수를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시험 냈더니 이 정도 받더라라는 어떤 통계적인 정보를 갖고 와야지만 그 환산표를 했었을 때 이제 그걸 백업을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점수가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많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제 한마디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상황이긴 하죠. 가지고 보면은 이 초록에서 이게 되게 재밌는 거 보면 이제 19년이나 19년도 이런 연구들을 보면은 이 자신들의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자신들의 문제, 어떤 시험이 왜 이러한 게 다른 뭐 토프라던가 토익이라던가 이 정도에 대한 그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는가, 과연 이 시험이 정당성이 있는 것인가, 이것이 뭐 다른 시험들에 비해 봤을 텍스 문제가 다른 시험들에 봤을 때 뭐가 있는 것인가. 나름대로 전부 다 이제 서울대 언어 교육과를 좀 하시면서 완전히 뭐 우리 박사과정이나 이런 걸 하시니까 이런 걸 그 연구를 쓰시겠죠.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최고의 엘리트 분들이 모여서 이제 연구를 하셔서 나온 결과 이제 탭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탭스 문제를 풀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시험 이런 책이라던가 문제를 내라던가 이렇게 많은 제안을 좀 받는 편인데 손도 못 댈 정도로 탭스 문제는 잘 만들었다. 그러니까 너무 잘 만들어요. 솔직히 너무 문제를 너무 잘 만들어서 이거는 제가 어떻게 넘볼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공부를 열심히 했었을 때 점수가 나오는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방향이라던가 문제가 나오는 논리 구조라던가 그다음에 저 점수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지만은 확실하게 틀린다던가 그다음에 거기 사용됐던 그 단어 하나하나가 난이도에 맞춰가지고 CFR이라는 규정에 맞춰서 그냥 어느 정도 난이도의 문제를 만들려면 이 정도 난이도 있는 단어들을 갖고 와야 돼서 이런 걸로 문제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까지도 전부 다 감안을 해서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넘볼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개 개인이 뭐 그 탭스 문제를 같이 뭐 똑같이 만들어낸다는 거는 거의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고 그다음에 있는 이제 문제가 이제 그런 형태의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석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정도가 할 수 있는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초록이나 이런 거를 봤었을 때 이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좋은 얘기만 한 것 같아서 나쁜 얘기를 좀 해줘야지 그나마 추천이 바뀔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느낌을 받냐면 이거는 이제 탭스 관계자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이제 고민하시는 내용들은 약간 상아탑 안에서 고민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 탭스를 보는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는 거는 우리가 이걸 사용해 가지고 이제 이번에 이제 댓글도 하나 달렸던데 사기업을 갈 때 과연 이제 이게 도움이 되겠느냐 아니면 우리가 이제 원하는 학교를 이렇게 진학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이 결국 도움이 되느냐 그다음에 이 시험 자체가 점수가 따기가 쉬우냐 이 시험 자체가 공부하기가 편하냐 그래서 다른 시험들과의 상대 우위적인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탭스를 볼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현재로서는
부분에서는 이제 탭스가 아니면 안 되는 것들, 이제 뭐 의편이라던가 뭐 이제 법전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서울대 진학이라던가 이제 그렇지 않다면 탭스를 굳이 안 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만 해도 이렇게 예를 들어 다른 분들이 저한테 이제 탭스가 좋을까요, 토플이 좋을까 했었을 때 상황에 따라서 그냥 다 대충 토플 보시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다음에 뭐 다른 이제 약전이라던가 이런 걸 가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토익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가, 이게 시험이 이게 그러니까 시험의 품질이라는 게 과연 이렇게 그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탭스 이걸 관리하신 분이 생각하시는 거대로 사람들이 이걸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래도 시험이 하려면은 좀 많은 사람의 숫자의 사람들이 시험을 응시를 하고 그래야지 좀 더 이득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토익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좀 상대적인 우위가 많이 좀 덜하지 않나. 그러니까 상대적인 우위에서 가장 핵심은 이 점수를 좀 받는 게 좀 많이 어렵다. 그다음에 그 점수를 받는 게 어려운 게 토익에 비해서 많이 어렵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익 탭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큰 단점이 이제 시험지 한 장 안에 모든 어려운 문제와 모든 쉬운 문제가 같이 섞여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쉬운 문제의 난이도 자체가 일단 토익 같이 낮은 시험의 난이도 문제는 아예 생략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냥 어렵다고 느끼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 절반 정도만 맞추면 된다고 하는데, 약간 탭스 문제를 낼 때 뭐 난이도 표시를 하신다던가 뭐 이렇게 했었으면은 이제 그 난이도 같은 거는 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 문제는 어렵고 몇 번 문제는 쉬우니까 여러분 몇 점을 노리신 분들은 몇 번 문제를 버리세요라던가 막 이건 풀지 마세요. 이거를 이제 전문가의 입을 통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이게 제가 무조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습니다만은 뭐 막상 듣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쟤는 뭔데 탭스 시험의 난이도에서 저렇게 얘기하고 약간 좀 공신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제 분석을 들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부분에서 조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쉬운 문제가 확실히 쉽다라는 걸 표시해 주시면은 이 점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점수를 열심히 받게 정도만 만들어 주셔도,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응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점수가 낮으신 분들이 굳이 난이도가 어려운 32번 같은 문제, 35번 같은 문제를 도전하게 만들어가지고 시간이나 시간 다 까먹고 점수나 점수 다 까먹게 만드는 것 자체가 난 좀 그렇다고 보는 거죠. 그 시험이 난이도가 표시가 돼 있다 치면은 그냥 쉬운 문제들만 이제 골라 풀어가지고 그 쉬운 문제들을 골라 풀어 점수가 어느 정도 좀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자기 실력에 맞춰서 그럼 이제 중간 난이도 도전해봐야지, 그다음에 어려운 난이도 도전해봐야지, 이렇게 됐었을 때 시험이 좀 더 공정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시는데 굉장히 뭔가 모든 게 비밀이죠. 점수가 어떻게 매겨지는지조차도 저 같은 사람이 분석을 통해야지만 이런 점수를 알려줄 수가 있고, 저 같은 사람이 문제를 많이 풀어봐가지고 이 문제들은 확실히 어렵고 이 문제는 좀 쉽다, 이런 거를 분석을 해줘야지만 이걸 사람들이 알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약간 정보의 공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기출문제 자체도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기출문제도 지금 1년에 한 권, 두 권이 채 나올까 말까 한데, 아시다시피 토익이라던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나오자마자 바로바로 이렇게 오픈돼가지고 그냥 기출문제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는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ETS에서 막 이렇게 막 빵빵 뽑아내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그분들이야 이제 무슨 뭐 하나 만들어내면, 기출문제 만들어내면 판매 부수가 거의 확정적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빈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탭스를 어떻게 되살릴지, 어떻게 좀 더 예전의 그 영광을 되살릴지라는 것들 논의가 이루어진다 하면은 약간 그런 부분에서 약간 실질적인 부분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약간 뭐 상하탑적인 고민에서 뭐 탭스의 문제를 어떻게 뭐 바꾼다던가 뭐 환산표를 바꾼다던가 이런 것들도 물론 이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제 그게 학생들한테 체감적으로 와닿는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할 때 초록집을 되게 굉장히 굉장한 인트레스트를 가지고 봤는데, 되게 연구도 되게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약간 느낌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솔루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프랙티컬한 솔루션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면서 대신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어쨌든 뭐 이거가 저의 뭐 짧은 소견이나마 여러분들께 약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이걸 봤었을 때 약간 좀 공감하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또 이렇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시험 봤었을 때 시험 리뷰 영상 올려드리고요. 저희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탭셋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